황영철 국회예결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다수가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영농을 통해 재기 의지를 다지며 아픔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 평창 등 도내 지자체들이 제2기 강원 혁신도시 유치전을 본격화하면서 일찌감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간이역들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이 정선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거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이날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주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는 촉구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강원 산불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영철 국회 예결위원장, 이양수 도당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산불재난 대책 이재민 간담회에서 정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예산 문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하면 일주일 안에 정말 여러분들 손 안에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자금 우선융자나 이자 감면 외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시설 복구비와 소상공인 안정자금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비용은 고작 강원도를 통해서 지원되는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성금으로 2천만 원 더해준다는데 그래서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며 정치권이 이재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들을 뒷배경으로 한 사진 찍기용으로밖에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도 사진 찍기용이 아닌 정말 저희 이재민 피해자분들한테 정말 가슴 속으로 와닿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종합복구대책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의 책임도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1야당 한국당이 정말 어떤 특별위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정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산불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라도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라도 주민 보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이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일단 국가가 책임지고 누구 책임을 따지지 말고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나중에 한전에 구상권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원인 규명 안 된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강원 산불 예산 등이 포함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시설 철거와 함께 복구 작업들이 하나둘씩 이뤄지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영농을 통해 재기 의지를 다지며 산불 피해의 아픔을 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 피해 지역. 산불로 폐허가 됐지만 농촌 들녘에선 고구마 모종을 심기 위해 밭고랑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집과 농기계를 잃었지만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농초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주업이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을 해야지만 자꾸만 또 불난 생각을 좀 조금이나마 덜고 잊어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나와 사는 거예요. 이달부터 시작되는 모내기 준비는 농협의 지원을 받아
피해 농가의 벼 육묘가 무상으로 지원됐습니다. 농협에서 옥계면에 지원한 육묘만 4천여 상자,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모두 4만 8천 상자를 지원했습니다. 고구마 모종과 고추 모종 등 농작물의 종자가 마을에 속속 전달돼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영농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한 농산물 원종장에서 육묘한 육묘 300상자를 산불 피해 농가에 전달하는 등 그동안 8천 상자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파종과 농자재 공급 등에 7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동해시 망상동의 한 양봉 농가입니다. 120통 정도의 양봉을 했던 이 농가는 산불로 생활터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인근 밤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들이 무성했던 산들이 시커멓게 숫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해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바쁘니까 시골 사람들은요 때가 있고. 쓰레기 더미가 된 양봉장을 청소하고 꿀을 채집하는 채밀통도 새로 장만해 재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전 재산을 잃었지만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폐허 속에서도 영농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기 혁신도시 조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춘천과 강릉, 평창 등 도내 지자체들이 제2기 강원 혁신도시 유치전을 본격화하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제2기 혁신도시의 핵심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분산해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절벽에 처한 도내 지자체들이 혁신도시 유치에 사활을 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도내에서는 강릉시가 가장 먼저 유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유치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최근 지역대학과 연계한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원주시도 지금의 혁신도시 활성화 형식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질세라 춘천 지역 정치권도 혁신도시 유치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지역위원회는 13일 지역 내 도의원 시의원들과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환경과 교육 등 최상의 정주 여건을 통해 바이오와 농업, 수열에너지 관련 20여 개 기관 유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를 지역 특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가지고 중복해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농업이 결합된 그런 어떤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유리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와 연관된 공공기관을 춘천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도내 빅3 도시들이 제각각 2기 혁신도시 유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와 의료 등 겹치는 부분이 많은 데다 가뜩이나 정치력이 약한 강원도에서 힘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원주 혁신도시가 다 있는 원주를 집중을 해 나가면서 강원도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전도 춘천과 강릉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도시 발전을 지역 발전을 꾀할 것인가 이 부분. 춘천과 원주, 강릉 이외에 평창 등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제2혁신도시 유치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2혁신도시는 올해 안에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정부의 정책 판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춘천, 원주, 강릉 간 발생한 지역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정책 정리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랜드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당시 강원랜드에게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관련 부처에 압력을 행사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양양군 의회 A의원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 40분쯤 양양군 강연면 국도 7호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세워진 11톤 화물 트럭 옆부분을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A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A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는 12일 동안의 시내버스 장기 파업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 버스 노선이 도심 팽창과 교통 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 전문가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자 노선으로 운행을 꺼리는 일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내버스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운행 노선 단축을 포함한 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며 벽지 오지마을 운행 횟수 축소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화 시기 탄광들을 연결하던 철도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간이역들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가요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가수 서태지 씨. 세월이 흘러 서태지라는 가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요즘 세대의 멘트가 웃음을 자아냈던 한 통신사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정선 나전역에서 촬영됐습니다. 드라마나 광고에 자주 등장했던 정선의 한 간이역.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던 시기 국토의 동맹 역할을 했지만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폐쇄된 간이역을 되살리고 철도를 활용해 새로운 관광 자원 육성에 나섰습니다. 그 마지막 역인 나전역 관광명소화 사업은 오는 10월 마무리됩니다. 정선군은 구절역과 정선역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전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1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테마공원을 조성합니다. 사업 자체가 그 놀이시설 및 그 공원시설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역을만 가지고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3개 역을 합쳐서 전체 사업은 이제 놀이시설 및 그 공원시설 조성 사업이 되는 거죠. 현재 이들 간이역의 경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입소문이 나지 않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려한 산세와 함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간이역. 하지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콘텐츠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조성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실제로 이들 간이역들을 이을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 자원화 공모 사업에 이제 신청이 돼서 공모가 당첨이 돼서 이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 홍보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 지역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시켜서 가냐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절역에는 레일바이크와 곤충박물관 등이 조성됐으며 나전역에는 계곡수를 이용한 체험장과 연계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접근성과 다른 관광지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요즘 문을 열어두면 창틀에 노란 가루가 쌓여있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외출했다 오면 기침이 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로 심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소나무에서 노란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봄꽃이 지는 4월과 5월은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 길가 곳곳에 노란색 송화가루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꽃가루가 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창문을 닦아보면 노란 꽃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 등의 꽃가루는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꽃가루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미세먼지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요. 꽃가루가 놀러가갖고서 병원에 가서 사다 바르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 또. 그래서 주사 병원에 가서 맞아서. 봄철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기상청에선 매년 4월과 5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0일 충남 지역 곳곳에서 참나무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높음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꽃가루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아무래도 꽃이 피는 개화 시기도 조금 더 이르고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4월, 5월, 6월 초순까지 날린다고 보거든요. 5월 중순 이후에는 많이 날리진 않는데 참나무와 소나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귀가 시에는 옷을 털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삼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중간고사 답안지 일부가 무단 수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초 중간고사를 치른 삼척의 한 고교에서 3학년 학생 10여 명의 국어와 영어 서술형 답안지가 무단으로 수정, 훼손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답안지가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 보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삼척교육지원청과 대책반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생들의 내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는 17일에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근무 방식이 4조 4교대에서 3조 3교대로 5개월 만에 다시 변경됩니다. 강원랜드는 이 같은 내용의 카지노 근무 방식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1월 영업시간이 당초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카지노 근무 방식을 3조 3교대에서 4조 4교대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카지노 폐장 시간을 기존 새벽 4시에서 오전 6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13일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4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으로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모두 점검합니다. 특히 해당 시군과 합동 점검단을 편성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들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도는 무허가 시설 운영과 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고의성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 처분을 내리고 위반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구군 안대리 헬기부대 창설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을 파악하기 위한 헬기 소음 측정이 13일부터 5일 동안 실시됩니다. 양구군은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눠 하루 3번 소음 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측정은 양구초등학교와 서희아파트 등 양구 지역 26곳에 30개의 측정기계를 배치해 진행됩니다. 특히 오늘 16일과 17일 이틀 동안은 중형급인 수리온 헬기 6대를 동시에 이륙시켜 소음과 진동 등 주민 피해 정도를 파악합니다. 양구군 헬기부대 창설반대 투쟁위원회는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피해 정도에 따라 헬기부대 이전 등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영어학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영어 책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사교육을 접하기 힘든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영어 교육의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에서 읽기와 핵심 어휘 학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발음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초 튼튼 펀글리시를 29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영어 보조교재를 개발해 제공하고 원어민 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에는 양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 영어 수업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유소를 폭파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5살 김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밤 9시쯤 춘천시 만천로의 한 주유소 앞에서 주유소를 폭파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올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 씨를 포함해 모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춘천시가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맞춰 지역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4개를 발굴했습니다. 춘천시는 1순위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가칭 퇴계동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퇴계동 어울림문화센터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국비를 포함해 모두 95억여 원을 들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평동 지역 주민과 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을 갖춘 후평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퇴계 문화체육센터와 춘천 북부권역 행복 커뮤니티 센터, 춘천시 보건소 신축 등 24개 사업도 발굴했고 선정 여부는 오는 9월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올해 9월 3일부터 8일까지 따뚜 공연장과 문화의 거리 등 원주 도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대학부를 신설하고 군과 함께하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 군부대에서 전국 군부대로 참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원주문화재단은 다음 달 28일까지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퍼레이드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니발에서는 2번의 예선을 거쳐 스페셜 베스트 15팀과 파이널 베스트 15팀을 각각 선정합니다. 속초시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시민 5명을 선정했습니다. 2019년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는 지역사회 발전 부문 유종국 씨와 문화예술 부문의 한명옥 씨, 사회복지 부문의 유인옥 씨, 교육학술 부문의 이광익 씨, 인권평화 부문의 황상기 씨가 선정됐습니다. 인권평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황상기 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자녀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조직해 반도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분야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5월 14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12도, 원주 13도, 강릉 14도, 홍천과 태백 11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춘천과 원주 27도, 강릉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영서 지역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물결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대기 불안정에 의해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구름 많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4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인천 13도, 전북과 경북 15도, 경남과 부산 17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6도, 충남과 전북 28도, 전남 29도, 경남과 부산 22도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